안녕하세요. 어디 털어놓을 곳은 없고 너무 답답하여 처음으로 익명으로 글을 씁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결혼 5년 차의 난임 부부입니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들처럼 아이를 갖는 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임신이 정말 어려운 일이더군요. 허니문 베이비부터 기대는 했지만 안 됐고 1년까지는 별 걱정 없이 아이를 기다렸는데 1년차가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 난임센터를 찾았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건강하더니 마음 편히 기다려보자 하여 보약도 먹고 아이 가지는 데 도움 된다는 음식을 챙겨 먹고 부부가 주말마다 같이 등산을 다니는 등 노력하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이는 와주지 않았고 고민 끝에 본격적인 난임 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참 마음도 몸도 힘들더라고요. 인공수정 1차 실패, 2차 실패, 시험관 1차 실패, 2차 실패. 치료만 시작한다면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내 맘 같지 않구나 느꼈던 순간이었죠. 자연적으로 아이를 기다릴 때도 매달 실망이 컸지만 시술을 받고 제발 착상되길 기원하며 기대하다가 임신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건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몸이 많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더라고요. 먹는 양은 오히려 줄였는데도 날이 갈수록 살이 찌는데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후유증이더라고요. 몸매가 망가지는 건 아이를 가지는 데 비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그저 담당 선생님 지시에 따라 계속 호르몬제를 먹고 호르몬 주사를 투약을 했고 때맞춰 시술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아이는 와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상태가 점점 불안해 보인다며 걱정하는 남편과 상의 끝에 난임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제 직업은 2년까지 난임 휴직이 가능해 상사에게 보고드리고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여 곧 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1년 휴직을 우선 냈어요. 난임 휴직으로 푹 쉬며 준비를 하니 금방 아이가 생겼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희망적이었습니다. 계속 실망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노력했죠. 하지만 1년 휴직 동안에도 아이는 와주지 않았고 결국 1년 더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그때 병원도 옮겼습니다. 그전 병원은 큰 산부인과에 속한 난임센터라서 임산부들과 섞여 진료를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배부른 임산부만 봐도 눈물이 쭈루루 흐르는 내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자꾸만 그 임산부들을 부러워하며 우울해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병원을 바꾸자 결심을 했죠. 그래서 난임만 전문으로 보는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통원 가능한 거리 내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희망을 품고 하라는 건 다 있습니다. 정말 아이 가지는데 좋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했던 1년. 여러 번의 고통스러운 시술과 설레는 기다림, 그리고 무너짐. 결국 저는 호르몬 부작용으로 퉁퉁해진 몸으로 마지막 난임 휴직을 다 쓰고 아이 없이 복직을 했습니다. 2년간의 희망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크게 우울증을 앓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늘 저를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해줍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주고요. 그 뒤로 1년이 지났네요. 아무런 시술도 받지 않고 저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만을 챙겨왔어요. 부작용으로 찐 살도 다 빠졌고 안 그래도 저 하나밖에 모르던 남편이 더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덕택에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했다 싶어 두렵지만 다시 한번 난임병원에 다녀볼까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저희 부부 때문에 양가 부모님, 집안 어르신들 다 마음 많이 써주시고 늘 용기를 주셨습니다. 너희 탓 아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건 하늘이 하는 일이더라. 마음 편히 먹어라. 그러면 언젠가 좋은 소식도 올 거야 하시며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저희 형님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형님은 유난히 저한테 날카로웠어요. 나이가 저와 동갑인데 나이 때문인지 자신을 형님 대접 안 한다며 시부모님께 이상하게 말하고 다니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 소리 깍듯이 하며 예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주버님을 내세우거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았어요. 이유는 늘 형님 대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죠.
저는 결탄코 형님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나 싶어 왜 그러시냐 내 어떤 행동이 이상했는지 물어도 딱히 집어 말하지도 않고 싸움만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나오는 형님 때문에 당황했지만 나중에 사람 자체의 인성이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최대한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막 싸우지기도 했는데 늘 저희를 나쁜 쪽으로 교무에 몰아가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는 늘 웃으며 우리를 챙기는 듯 행동하여 저를 미워하는 걸 주위에 티내지 않는 기묘한 사람에게 더 무서운 사람이구나, 조심해야 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피하는 게 답이다 싶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1년 늦게 결혼을 했는데 제가 난임을 겪는 동안 딸 하나 낳았고 둘째 딸을 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미워하던 형님은 그 기간 동안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그 기분이 몹시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형님의 첫 임신 16에서 17주차쯤 가족 행사에서 봤는데 아직도 배가 많이 나오지 않는 때인데도 마치 만삭처럼 허리를 짚고 배를 내민 채 애가 움직이네 하며 계속 제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에도 관심도 없을 사람이 어른들 앞에서 저에게 동서, 살 많이 쪘네. 애 가지려면 좀 빼. 비만이 원인인 거 아니야? 라며 걱정하듯 제 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가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라더라 라고 말해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묘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나의 자격지심인가? 아무리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저를 놀리는 행동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난임 휴직을 결정하고 시부모님이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한우도 보내주시고 흑염소도 보내주시고 참 감사한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눈물도 많이 흘렸죠. 난임 휴직 중 어느 명절날 형님은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던 중이었습니다. 형님이 아기 태동이나 아기 크기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니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그래 땡땡이 너는 휴직했다며 하고 저에게로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했지만 모르시니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며 아유 우리 땡땡이가 직장에서 휴직도 되고 대단하죠. 요새 그런 직장 잘 없어요 하면서 아기 애보다는 제 직장에 대한 칭찬으로 이야기를 넘겨주셨죠. 그러다 형님이 픽 웃으며 뒤에서 나님 휴직이 자랑이야? 웃으며 중얼거리는 겁니다. 제 앞쪽에 계신 어른들까지는 안 들리고 딱 저까지 들리는 목소리로 너무 황당해서 돌아보며 네? 했더니 오빠 나 배 당겨 하며 아주버님을 부르더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재차 부르니 배야 하면서 배 접고 아주버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더는 안 했습니다. 형님한테 시비 걸어 뱃속 아이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몰아갈 사람인 걸 이미 알거든요. 그렇게 그때 형님 이야기를 남편에게 따로 했더니 남편이 나서서 저와 형님을 못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형님 출산까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아예 안 보긴 힘들어 출산 뒤 아기 데리고 있는 형님을 마주치기는 했는데 저를 보고 묘하게 없는 그 얼굴이 너무 싫더라고요. 괜히 저 앞에 오더니 작은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예요. 하며 애를 쑥 들이밀게 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대사도 이상하고. 그리고 제가 2년의 난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한참 일하고 있던 최근 형님의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주차가 꽤 되었는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최대한 안 알리려고 하셨대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조카에게 무심하냐며 재수씨 애 안 생긴 게 우리 마누라 때문이냐. 왜 네 형수 안 챙기냐고. 네 형수 서럽다고 운다고 마음 심보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막말을 했다고 해요. 순둥이 남편이 욕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시댁에 전화해서 형이랑 형수가 있는 이상 다시는 집에 안 가겠다 통보하고 저도 시부모님한테 아무 연락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난임병원을 다시 다니는 문제로 남편과 상의하던 때였는데 저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네요.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또 그렇게 미운 사람한테 나에게 와주지 않은 아기가 순조롭게 쑥쑥 생기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 모습도 싫습니다.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는지 나니 모를 형님이라는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이 기분 나에게 하나도 만들 감정인데 왜 이리 떨치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주위에 말하기는 너무 힘들어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위로와 조언을 구하려고 이 밤에 긴 글을 썼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2년 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다행히 지금 제가 아기를 갖게 되어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창 입덧으로 존재감 제대로 뿜어내다가 노쇠대로 살만한 하루하루입니다. 그 뒤로 전 철저하게 시댁 모임에 가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이해해 주셨죠. 그러다가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임신 축하하고 싶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네도 불러야 되냐 조심스레 물으시길래 괜찮다고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부터 시부모님 두 분 다 어찌나 절 챙겨주시고 작은 거 하나 조심스러워 하시는지 너무 조심조심 하시는 모습에 빵 터져서 저희끼리 웃고 있는데 그걸 질투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던 형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봐서 저한테 축하해 동서 참 오래도 걸렸다. 하는데 축하하는 말도 어찌 저리 얄밉게 하는지 진짜 특별한 재주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별 신경이 안 쓰이고 이제는 가엾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시부모님도 남편도 형님이 인격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모두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응원에 힘이 나고 이제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온전히 제 아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 아이는 성별은 남자인데 딸만 둘이는 형님이 항상 아들 타령하더니 제가 아들을 가졌다고 하자 또 심술을 부리는 듯하네요. 소중한 저희 아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행복을 빌어주셔서 이렇게 소중한 아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태교를 잘해서 순산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그 형님은 애 낳은 거 말고는 내 배울 게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남편이랑 자주 여행 다니시고 그걸로 SNS에 그냥 사진을 올리고 그러세요? 저런 소갈머리들은 항상 님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들 안 볼 리가 없어요. 아, 선물로 딱 시부모 것만 챙기시고요. 아니면 애 뒷조가리 하나 10,000원 안 넘는 싸구려로 사와서 주시면서 생색내며 웃으세요. 애 낳은 부심? 저도 자식 있고 목숨처럼 사랑하지만 딱 그만큼 힘듭니다. 애 하나도 힘든데 둘? 슬프지만 혹 늙습니다. 동갑이랬죠? 혹시 보게 될 일 있을 때마다 아주 빡시게 꾸미고 가세요? 혹시나 그 형님이 또 애 가지고 막말하려고 하면 조용히 그 여자만 들리게 말해주세요. 둘째 낳더니 확 늙었네. 이렇게요. 댓글이. 스니님 인생은 길어요. 지금은 그 형님이란 여자가 다 가진 것 같고 아이 가진 유세 불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쁜 마음씨 가졌으면 꼭 되돌려 받을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일은 먹고 재우고 입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일이라 더 어렵고 힘든데 저런 못된 심보로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까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님께는 천사 같은 아이가 오기 위해 대기 중일 거예요. 두 부부들 신혼처럼 살라고 늦게 보내주시나 봐요. 두 번째 사연. 시댁을 너무 불편해하는 아내가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 생각이 정말 문제인 것인지 봐주십시오. 저와 아내는 동갑내기고 결혼 4년 차에 2살배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고향 출신인데 고향을 떠나 편도 3시간 걸리는 지역에 신혼집을 잡고 새날 중입니다. 아내도 맞벌이를 했었으나 임신이란 걸 알았을 때 그만뒀고요. 저에게 내조는 충분히 잘해줍니다. 저 퇴근 전까지 아이를 보느라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정말 고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아내가 우리 집 시댁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장모님보다 우리 엄마가 더 편한 것처럼 아내도 장모님이 더 편하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조리원에 있다가 한동안 친정집에 좀 쉬다 오라고 몇 주 보냈었습니다. 친정집에서 나오는 날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태어난 첫 손자를 못 보셨습니다. 집으로 다시 짐 싸들고 오던 날 처갓댁과 멀지 않은 거리니 잠시 어머니한테 들려 인사하고 아기도 보여주고 오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 몸이 피곤하니 그냥 바로 가자고 하더군요. 괜히 왔다 갔다 그러면 애도 피곤하고 칭얼대고 운다고요. 그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몸이니 최대한 아내 말을 들어줘야겠다 싶어서 알겠다 하여 그냥 왔다 간다고 전화만 드리고 갔습니다. 문제는 이젠 충분히 애를 밖으로 다닐 수 있는 때고 전혀 걸림돌이 없는데도 시댁 가는 걸 꺼린다는 거죠. 쉬는 날이 되면 가끔 아내는 친정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엄마 밥이 먹고 싶다면서요. 할 수 없이 운전을 해서 그 먼 거리를 갑니다. 처갓댁에서 한밤 자고 온 김에 우리 집에도 들려볼까 하면 싫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냥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 보러 가는 날은 정말 1년에 3번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절 2번, 어머니 생신날. 그것도 잠도 자고 오지 않고 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생신날은 휴가까지 쓰면서 2박 3일은 기본으로 있다가 오면서 말이죠. 어머니도 서운함을 느끼셨는지 웬만해서는 전화를 안 거시는데 아내 휴대폰으로 바로 직통전화를 거셨다네요. 손자도 보고 싶고 너희도 너무 보고 싶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고 너희 집 가거든 그때 한번 잠깐 들리라고. 그러다 밤중에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전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자기한테 억지로 오라고 하면 더욱더 가기 싫다고 하는군요. 그 순간 참 어이가 없어서 피식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매일 전화와서 보챈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싶다고 놀러 오라고 말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스트레스야?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 라고 하니 너희 엄마라고 편드는 거냐고 하네요. 솔직히 고부 갈등이 있으려고 해도 얼굴을 마주치는 날이 많아야 뭘 싸움이 일어나죠. 제가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다고 하면 혼자 기차라도 타고 기어이 자기 집 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기 싫으면 나라도 애 데리고 갈 테니 집에서 쉬어. 라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애를 엄마랑 꼭 떼어놔 알겠느냐고 합니다. 아빠가 아무리 챙긴다고 해도 엄마보다 못하다고요. 가면 우리 엄마도 있을 것이고 여동생도 있을 텐데 다들 애 키워본 사람이고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조카 한 번 못 봐주겠냐니까 그래도 엄마랑은 다르다고 합니다.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저도 그냥 똑같이 밀어붙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후기 많은 조언들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네요. 아내에게 댓글을 다 보여주고 합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친정에 이틀을 가게 되면 시댁에도 들리기로 했고 아이가 좀 클 때까지 잠은 가끔씩만 자고 채소 점심이라도 먹고 오자고 했네요. 자기가 육아로 너무 힘든 데다가 시댁이라는 존재가 너무 크고 막막하게 다가와서 질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길래 시댁 가서 최대한 제가 도와주고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도 제가 하고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3번 정도 시댁에 다녀왔는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터뜨리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한 번은 못 꼈던 감정을 말로 내뱉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네요. 막상 아내는 가서 보니 불편하긴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잘해주셔서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급적 위에서 말한 대로 친정과의 배분을 잘 맞춰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많이 예민했던 것 같네요. 아내 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간 것 같아 죄책감이 느껴지네요. 제 아내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조언과 질책 감사드리고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나도 시댁 부엌에서 구데기랑 바퀴벌레 보고 난 후로 애 데리고 가기 싫던데 혹시 너무 불결하거나 애기한테 좋지 못한 환경은 아닐지 아버님이 꼴초라든지 아무튼 물어보세요. 별 이유 없이 그런다면 정말 나쁜 거죠. 댓글이 시자 들어가는 사람 어렵다는 말 맞지.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면 시댁에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내 너무 이기적이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서 중간 역할 잘하면 집안이 화목한데 아내는 소심하고 게으르고 노력도 안 하는 거 보니 참 안타깝네요. 아이는 아내분만의 아이입니까? 글수님의 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같이 가기는 싫고 아이도 안 되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내요. 할머니께 손절고 보여주는 기본도리조차 안 하는 아내분 말을 구분구분 듣고 계시는 건 뭐 때문인지요? 물론 매주 아이 보고 싶다고 아이 데리고 오라는 시댁이라면 저도 징글징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내분 논리는 완전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데요. 할 말 하시며 사세요. 남편분.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